누르고 누르고 그죠? 누르고 다시 백 X 요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킥포인트는 이 넓은 여백들. 근데 이 여백을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여백을 띄냐, 묶음입니다. 묶음. 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디자이너 마디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폰트만 가지고 한번 모바일 화면을 구성해 볼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폰트만 가지고 모바일 화면을 과연 구성할 수 있을까? 단 하나의 이미지도 없이 과연 모바일 화면을 우리가 구성할 수 있을까? 저도 그래서 사전에 벤치마킹을 여러 개 해가지고 연습을 한 다음에 영상을 찍는 건데요. 역시나 가능은 합니다. 그 대신 그 폰트의 강약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폰트의 무게 중심이 잡혀야 돼요.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운율감이나 부피감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폰트만 가지고 디자인을 하게 되시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묶음이에요. 묶음. 요소끼리의 묶음 요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폰트와 여백이 이렇게 아우러지면서 디자인의 하나가 완성이 되더라고요. 자, 그럼 일단 XD 화면으로 같이 한번 가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디자이너 마디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인트로나 썸네일을 보고 오셨겠죠. 네, 텍스트를 중점적으로 해서 모바일 페이지를 한번 구성해 볼 겁니다. 뭔가 화려한 아이콘이나 다양한 이미지들, 그리고 뭔가 레이아웃을 통해서 페이지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텍스트의 강약을 주된 디자인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한번 디자인을 해볼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이쪽에 보시면 제가 텍스트를 막 부랴부랴 써놓은 게 있죠? 사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니고 그냥 구글에서 아무 글이나 긁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를 가지고 그냥 막 이것저것 넣어서 조합을 해서 디자인을 할 생각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이 밑에 이제 SNS 아이콘이 있죠? 아직 SNS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확신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SNS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뭔가 텍스트로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이렇게 쓰기가 좀 모호하잖아요. 인지성도 약하고. 그래서 요거 SNS 아이콘이랑 화살표 정도, 그리고 햄버거 메뉴 요 정도 느낌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대지를 한번 같이 봅시다. 750에 1624 사이즈로 잡혀 있죠. 자, 좋아요. 여기다가 이제 텍스트를 가지고 디자인을 좀 채워 주셔야 됩니다. 자, 디자인을 채우기 그 전에 일단 좌우 마진을 좀 잡아줄 건데요. 마진을 좀 넓게 잡을 겁니다. 왜냐면 텍스트로만 페이지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공간이 넓으면 넓은 만큼 더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80 정도, 80까지 한번 마진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한 100까지 늘려봅시다. 100 정도 해서 한 120 행간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으로 좀 화면을 좀 채워주면 어떤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120에 120 이런 느낌이 되겠죠. 이렇게 돼 있던 건데 얘도 나쁘진 않은데 비교해 보면 얘가 좀 더 정리가 돼 보이죠. 얘 위치가 좀 애매모호하지 않나요? 얘 건지도 아니고 얘 거도 아니고, 얘는 이렇게 뭉쳐 보이고 뭉쳐 보이고 뭉쳐 보이고, 그죠? 저는 요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간격이 160이었죠. 그럼 여기도 160은 지켜줍시다. 160은 지켜주도록 합시다. 볼트도 힘 있어서 괜찮긴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어요 지금. 오케이. 이 정도 느낌으로 좀 갑시다. 뭐 이 정도 느낌이 될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뭐 별거 없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페이지가 좀 필요하겠네요. 네 번째 페이지. 네 번째 페이지가 사실 저는 좀 가장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되고 얘는 좀 얇게 미디움 정도로 가주죠. 좋아요. 이 정도 느낌이면은 될 듯 하네요. 자, 그 다음 밑에다가 라인을 하나 좀 거줄게요. 자, 라인 하나 들어옵시다. 강렬한 거. 자, 해서 이렇게 라인을 양끝 좌우에 좀 붙여줍시다. 여기서부터 틱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70 정도. 좋아. 이렇게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SNS가 죄송해요. 안 넣으려고 했는데 안 넣을 수가 없겠네요.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그룹 하고 그리드 맞춘 다음에 160이죠 아까. 소수점이다. 자, 좋아요. 틱 맞춰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폰트만 가지고 디자인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 디자인의 포인트는 뭐냐면 여백이에요. 여백과 묶음. 이 묶음을 뭘 뜻하는 거냐면요. 자, 실시간에서는 다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들으셨겠지만 녹화는 배속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못 드렸어요. 자, 여기에 킥포인트는 이 넓은 여백들. 근데 이 여백을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여백을 띄냐? 묶음입니다. 묶음. 뭉쳐 보이게. 묶음. 그죠? 여긴 라인이 들어갔죠. 묶음. 이렇게 각각의 요소가 서로 묶여 보이는 디자인을 해주시면 훨씬 가독성이 좋아지고요. 그에 따라서 여백도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넓은 여백을 디자인하실 때는 항상 기준 없이 디자인하시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한 묶음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주셔야 돼요. 이 디자인은 아까 어떻게 됐냐면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맨 처음은 됐었어요. 근데 얘가 위치가 애매한 거예요. 얘가 뭘 기준으로 여기 있는 거지? 얘가 얘 거야? 이쪽이야?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밑으로 이렇게 내리니까
훨씬 더 가독성이 좋아지고 여백이 훨씬 더 시원시원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뭉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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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탱이. 간단하죠? 자, 근데 어떤 분이 이걸 보신 다음에 디자인이 너무 이뻐요. 근데 과연 이게 폰트 때문에 이쁜 건지 고딕체로 바꿔도 이런 느낌이 나는지 궁금해요. 라고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면 폰트를 일반 고딕체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반 고딕체로 한번 바꿔봤어요. 어떤가요? 고딕체도 나쁘지 않죠. 오히려 가독성이 더 좋아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폰트들은 일반 고딕체가 훨씬 더 저는 가독성이 좋아 보여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애초에 간격 자체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띈 게 아니라 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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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음. 이렇게 의미 있는 간격들, 의미 있는 여백들이 있기 때문에 폰트를 바꿔도 그렇게 큰 틀이 깨지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폰트의 차이보다는 뭉쳐 보이는 디자인과 여백 때문에 이런 느낌이 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지금 바탕이 다 화이트잖아요. 저 백그라운드에다가 컬러를 주면 또 다른 느낌들이 창출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가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컬러를 좀 배경색을 다양하게 쓰셔도 느낌이 나쁘진 않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기준을 갖고 묶여 보이는 디자인을 했을 때, 여백을 기준을 갖고 줬을 때, 여기다가 이미지를 그냥 넣기만 하면 어느 정도 다 느낌이 납니다. 그거를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얘를 갖고 와서 여기다가 복사를 하나 붙여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텍스트는 잠깐 옆에 빼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이미지만 하나 갖고 오셔가지고요. 이렇게 줄이면 느낌이 나요. 신기하게도. 자, 이렇게 해서 뒤로 딱 빼면 느낌이 나죠. 그죠? 뭔가 이미 디자인이 된 듯한 느낌이죠. 자, 여기서 약간의 느낌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얘를 살짝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기만 해도 느낌이 확실히 날 거예요. 자, 지금 흰 바탕이라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색깔이 있는 이미지 갖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미지를 하나 이렇게 불러올게요. 이런 식으로요. 틱 불러옵니다. 뒤로 보내주고요. 약간 줄여서 적당한 구도를 잡아줍니다.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백그라운드 색을 좀 채워줄게요. 원래 이런 이미지 작업은 포토샵으로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냥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임의로 좀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컬러가 이렇게 들어와도 나쁘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해도 나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다 이렇게 지워주고요. 요런 거 하나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한번 배치를 좀 해볼까요? 살짝 키워가지고 느낌을 잡아봅시다. 뭐 요런 구도가 될 것 같네요. 텍스트 살짝 내려줘도 되겠죠. 어때요? 요런 느낌도 뭐 나쁘지 않죠. 조금 더 키워볼까요? 조금만 더 요런 느낌으로 싹 해서 싹 이렇게만 해도 느낌이 괜찮죠.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이번에 노란 색깔 갖고 오셔서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이 뒤로 빼줍니다. 쭉 줄인 다음에 한번 배치만 잡아봅시다. 자, 조금 키워볼까요? 살짝만 해서 이런 구도 잡고 여기 임의로 색깔만 채워보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요. 해서 틱 찍고 짠! 어때요? 느낌이 그렇게 나쁘지 않죠? 생각하셨던 것보다는. 그죠? 얘는 텍스트도 그냥 이대로 가도 될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구도를 좀 고민하면서 여백과 기준을 갖고 레이아웃을 구성하시면 어느 정도 느낌 있는 디자인은 다들 빼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돼 보이는 디자인들도 다 소화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다가 애플에 있는 뭐 맥북이나 애플 워치 같은 거 하나 딱 갖다 놓잖아요. 느낌 엄청나게 살아날 겁니다. 뻔해요. 봐도. 왜냐면 지금
이런 상품들 갖다 넣어도 느낌이 조금씩 나고 있잖아요. 근데 애플 디자인 잘 보시면 거의 회색 같은, 거의 화이트 그레이 같은 느낌의 텍스트 크게 들어가고 상품 하나 딱 들어가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토타입까지 다 한번 만져봤는데요. XD 프로토타입이라서 움직임이 그렇게 막 자연스럽고 퀄리티가 높진 않아요. 그래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상태에서 얘를 누르면 이렇게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X를 누르면 다시 뒤로 전 페이지로 가고요. 자, 다시 이 상태에서 여기를 누르면 그 다음 페이지가 밑에서 올라옵니다. 자, 그럼 얘를 누르면 당연히 옆에서 이렇게 오겠죠? 화살표가 이쪽 방향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백하면 이렇게 되고, 백하면 다시 백, X 누르면 꺼지고, 그죠? 이렇게 페이지가 구성될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누르고, 누르고, 그죠? 누르고, 다시 백, 백, X.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폰트만 가지고 한번 모바일 화면 4개를 꾸며봤어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나쁘지 않죠? 오늘 우리가 강의에서 좀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요. 바로 폰트의 강약. 폰트를 강하게 쓸 땐 강하게 쓰고, 약하게 쓸 땐 약하게 쓰고, 그래서 부피감을 형성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묶음이에요, 묶음. 묶음, 묶음, 묶음. 묶음, 묶음, 묶음. 이 기준을 갖고 잘 묶으셔서 간격을 여유 있게 준다. 그러면 여백이랑 그 폰트의 강약이 쫙 이렇게 아울러져 가지고 하나의 페이지가 구성이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죠. 사실 이 폰트만 갖고 디자인하는 거 저도 많이 안 해봤고 아직 초보예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많이 해보고 저도 연습을 조금 더 해서 앞으로 이런 강의, 조금 더 질이 높은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디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